안녕하세요. 한삼인배 K장기 챔피언십 진행의 이다혜입니다. 최근 체스가 올림픽 종목에 채택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기와 체스의 기원이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물의 특성이나 게임의 방법에서 닮은 점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요즘 명쾌한 해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임광수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장기와 서양의 장기로 알려진 체스의 기원이 같다고 하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장기의 기원을 보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설로 보고 있는 것은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차투랑가라는 보드게임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들이 살생이나 전쟁을 금지하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파괴 본능과 그 다음 새 속에서의 잡념을 떨쳐내기 위하여 전쟁을 모의로 한 장기가 탄생되었다는 설인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꽤 오래전부터 장기가 성행했다는 말인데요. 장기와 체스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공통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장기나 체스 둘 다 왕을 잡으면 경기가 끝난다는 점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물들의 행마가 비슷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우리 장기도 세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체스를 둘 줄 안다면 장기도 자연스럽게 쉽게 배울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장기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하루빨리 많은 세계 대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장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럼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먼저 본선 1차전 진출자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미 A조와 B조는 리그전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성보경, 김수환, 최진호, 이병현 선수가 2차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C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속된 선수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정원직, 송은미, 강공명, 김광림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조는 진윤호, 조병훈, 주상호, 김태용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C조 리그 승점 상황입니다. 정원직 선수와 송은미 선수가 4점으로 동점이고요. 역시 강공명, 김광림 선수가 2점으로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승점에서 유리한 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경기가 더욱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한해 김광림, 초에 정원직 선수입니다. 기마 수비형 대 기마 수비형으로 기풍이 같습니다. 충남 아산시와 서울시 송파구에서 출전했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이 비슷한 선수들의 대결이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초반 포진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자유시간은 각자 15분이며 초읽기는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60분으로 경기 시간을 제한하고 대국 종료 이후 남은 기물의 점수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기물을 놓아주십시오. 네, 두 선수 기물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김광림 선수와 정원직 선수 모두 기마 수비형 기풍으로 이번 대국에서도 본인의 포진을 들고 경기를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해 김광림 선수는 이번 브레인TV가 또 첫 출연이라고 하네요. 신예 선수예요. 반면에 정원직 선수는 요즘 최근 브레인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다수 대회에도 출전한 경험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점 때문인지 첫 경기에서 김광림 선수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실수 없이 차분한 경기 진행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삼인배 K장기 챔피언십 C조 3라운드 김광림 선수 대 정원직 선수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C조 3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기마 대 기마의 대국인데요. 네. 오랜만에 기마 정형 포진의 대국을 볼 것 같은데요. 두 선수 모두 기마 수비형으로 기풍이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는 스타일 또한 어느 정도 닮아있지 않을까, 수순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원직 선수가 초를 잡은 입장에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수순이 같을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원직 선수가 또 노련하고 경기도 많이 이제 대회 출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원직 선수의 좀 날카로운 수익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정원직 선수의 날카로운 수가 오늘 경기에서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에 정원직 선수의 상이 나온 수는 이제 정형포진으로 이제 정석적인 수고요. 반면에 김광림 선수 같은 경우에 이 뒷상이 진출했는데요. 네, 이건 정형포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변칙포진인데 네, 과연 정원직 선수가 어떻게 공략을 할지, 혹은 김광림 선수가 어떤 수비책을 들고 왔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직 선수는 차를 빨리 진출시켜 양차 합세를 통해서 한 해 자진에 있는 병을 하나 더 취해서 좀 더 공격적인 대국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김광림 선수도 눈치를 채서 만약 양차 합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한 해 궁을 내려서 이제 양차 합세를 똑같이 응수해서 수비하려는 작전을 보이고 있고요. 귀마 수비형 대 귀마 수비형. 자, 이렇게 스타일이 같은 기풍일 때는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수비형 대 수비형이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수익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대국 같은 경우에는 꼭 수비형, 공격형의 기풍이 꼭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비형 선수가 더 매섭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공격형의 선수가 더 꼼꼼한 수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장기의 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설로 보고 있는 것이 인도의 이제 차투란가에서 이제 온 것이 정설로 보고 있는데 그 해설도 한번 살펴보면 네, 중국의 어떤 한 왕비가 고대의 미얀마의 왕비가 이제 전쟁을 좋아하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왕비가 직접 이 장기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장기가 그만큼 오래돼서 전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설들도 많고요. 사실 이런 역사나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점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체스도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장기도 정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세계 대회도 열리고 이렇게 우수한 이런 장기의 매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김강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요. 정원익 선수가 노련합니다. 이제 면포를 뒤로 앉혀서 네. 자진에 있는 포를 이제 궁성의 귀포로 앉혀서 공격을 함과 동시에 지금 한해 양거리, 양득을 이제 무난하게 수비를 하였습니다. 정원식 선수 지금 수비도 탄탄하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김강림 선수도 말씀드린 순간 이제 면포를 띄워서 장군을 불렀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초에서는 초의 궁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그냥 대응하는 수가 무난합니다. 김광림 선수와 정원직 선수 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C조 3라운드 경기죠. 무난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를 정원직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현재 초에서는 여기 중앙에 있는 상이 이 위치로 이동을 해서 차를 이제 노린 후에 그다음에 이 측에 있는 차가 이 위치로 이동해서 네. 양차 합세를 노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 한에서는 초의 차를 이제 쫓았습니다. 정원직 선수가 어떻게 응수를 할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C조 리그전 승점 상황입니다. 정원직 선수
4점, 강국명 선수 2점, 송은미 선수 4점, 김광림 선수 2점입니다. 정원직 선수와 송은미 선수가 4점으로 동점이네요. 그리고 김광림 선수와 강국명 선수가 예, 2점으로 동점이고요. 이전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김광림 선수와 정원직 선수는 이제 반대되는 이제 경기를 치르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국명 선수에게 완승 국면에서 시간이 다 돼서 점수승을 하고 올라왔고요. 반면에 김광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송은미 선수에게 완패 국면에서 시간 때문에 점수패를 하고 이제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현재 3라운드에 임하는 뭐 기분이랄까요? 네. 이제 그런 것은 김광림 선수가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차가 들어섰는데요. 지금 현재 네. 이 병은 중앙에 있는 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뭐 이렇게 합병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공격을 노려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원직 선수 상으로 병을 취했는데요. 네. 지금 초에 상이 한해 병을 취했기 때문에 한해서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수가 노련한 게 만약에 네. 이 상을 지금 바로 이 병으로 취한다면 이쪽에 있는 병이 이 차에 노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잠시 긴장을 했나 봐요. 김광림 선수 손에서 기물이 약간 떨어지면서 네, 맞습니다. 지금 대응은 이제 무난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네. 정원직 선수가 이제 상을 취했기 때문에 상으로 병을 취했기 때문에 만약에 무시하고 저 상을 취했다면은 초차가 이 병을 취하는 수에 의해서 면포가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양득을 이제 당하는 효과가 됐는데요. 반면 이제 한에서도 괜찮은 대응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정원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칸 나오지 않았다면 차후에 면포가 이 위치에 가서 차를 노리는 수에 의해서 또 차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정원직 선수도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한 수일기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원직 선수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오늘도 또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직 선수도 표정 변화가 없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런데요. 정원직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드는 선수들이 표정의 변화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표정이라서 참 힘듭니다. 아무래도 노련한 선수들일수록 표정 변화가 없고요. 지금 정원직 선수가 먼저 이 조를 취했는데요. 정원직 선수가 병을 취해서 네. 다시 한에서 조를 취해서 이제 졸병대가 이루어졌고요. 초에선 대차를 네, 신청했네요. 대차를 신청을 했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차를 그냥 받아주게 되면 그 다음 수에 의해서 이쪽 병이 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한 수 한 수 날카롭네요. 지금 점수차는 69.5점대 67점으로 7점이죠. 2.5점 차. 상과 병의 교환 이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수를 어떻게 둘지 저도 고민이 되네요. 김광림 선수가 상으로 조를 취했는데요. 네. 이 수는 차후에 졸병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졸로 이 상을 취하면 다시 뒤에 있는 차가 조를 취해서 결국 양득의 효과를 가져가겠다, 이런 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림 선수의 얼굴이 보였고요. 다음은 정원직 선수입니다. 심각한 네. 표정인데요. 저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요,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인상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하는데 정원직 선수도 그렇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저 초의 차로 한 회 차를 취할 경우에는 또 상위 차를 그대로 취하면서 그냥 살아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초에서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졸로 상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응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점수가 66.5점 대 65점으로 덤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네요. 자, 두 선수 팽팽합니다. 또 차도 공평하게 교환을 이뤘고요. 후수덤을 제외하고는 53.5 대 52점 동점인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어. 자, 김강민 선수가 정원직 선수의 조를 취했는데요. 네. 다음에 어차피 또 이 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점수는 그대로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대국에서는 김강림 선수가 송은미 선수와의 대국에서 실수를 해서 차를 잃는 바람에 본인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번 대국에서 보니까 경기력이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지금 이거는 차가 네, 한 칸 옆으로 저 자리로 가면 포가 노리게 되면 갈 네. 곳이 없습니다. 김강림 선수의 생각은 여기 우변의 마가 이 위치로 진출해서 네. 마를 노리면서 공격을 이어가겠다. 그럼 이 마가 피할 때 이 조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 수는 지금 정원직 선수의 넷, 수를 너무 안 본 거죠. 다섯, 여섯, 그렇네요. 일곱, 여덟, 지금은 아홉. 또 교환도 네. 차라리 이 위치에 와서 차포대를 하는 것도 차포대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차로 그냥 말을 취하고 희생됐네요. 제가 김강민 선수가 잘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찰나에 순식간에 기물의 네, 손실이 실수가 있었어요. 나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팽팽한 대국이었고 경기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네요. 정말 장기는 순식간에 기물 하나 차이로 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김광림 선수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또 모르는 게 장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덟, 차가 희생됐기 때문에 김강민 선수가 지난 대국에 이어서 이번 대국도 매우 힘든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김강림 선수가 둘 수 있는 수는 지금 정원직 선수의 포가 아직 이제 궁성 안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포가 자기 위치를 잡기 전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네. 바로 다음 수로는 마가 이 위치로 가서 결국은 포가 이 위치나 이 위치로 간 다음에 이쪽 위치로 가서 이 왕을 이제 노리는 이제 그런 수순 정도를 김강림 선수가 노릴 수가 있고요. 정원직 선수는 현재는 유리하지만 이제 그런 수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됩니다. 정원책 선수 지금까지는 공격을 잘 해왔지만 지금은 또 수비를 탄탄하게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직 선수 수비가 중요한데요. 네. 여차하면 현재 상황에서 마가 이 위치에 올라가 장군을 부르면 외통수가 되기 때문에 네네. 역시 정원직 선수가 알아차리고 빠르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김강림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노련하게 외통수를 노리고 있는 점은 네.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기를 지켜보고 있으면요, 되게 저도 몰입이 되면서 인상이 쓰여지기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떤 선수가 잘 두는 수를 두면은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미소가 나고 그래요. 지금 김광림 선수의 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강림 선수가 근데 너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김강림 선수 입장에서는 포가 빨리 초에 궁성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광림 선수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덟, 초읽기 아홉, 사용하고 있고요. 첫 열. 번째 초읽기를 첫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김광림 선수가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정원직 선수가 보통은 이제 차분하게 천천히 두는 스타일인데 지금 대응하는 게 빨라진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포가 이 위치로 넘어왔는데요. 차후에 이제 기포 위치 정도 가서 수비를 하기 위한 수로 매우 감각적인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C조 리그전 승점 상황이 나오죠. 정원직 선수와 송은미 선수가 4점, 네. 강공명 선수와 김강림 선수가 2점인데 이번 대국에서도 김강림 선수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C조에는 유일하게 또 송은미 선수가 여전사로 진출을 해 있습니다. 과연 본선 2차전까지 진출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것도 되게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관문은 잘 통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김광림 선수 대 정원직 선수 C조 3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직 선수가 포로 이제 수비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포 위치도 좋지만 네. 포가 이 정도 위치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포와 한 칸 더 나간 포의 지금 차이는요? 기포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현재 당장 수비가 좋은 듯하지만 상대 마가 이제 진출하면서 공격을 하는 수에 약간 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후 이제 바로 옆에 우측에 있는 포가 또 안궁을 해야 되는데 포가 포를 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가 지금 당장 안궁 형태로 가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 마가 이렇게 왔는데요. 이쯤으로 와서 또 기포를 노리면 네. 이제 또 아무래도 초에서도 또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네. 포가 왔다면 그냥 병을 밀어서 대응을 하는 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쪽 포다리를 이제 열어줘서 포가 다시 이제 궁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수도 괜찮고요. 김강림 선수 불리한 상황이지만 매서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38.5 대 45. 정원직 선수가 45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수차는 이전 전투에서 차와 마가 교환됐기 때문에 네. 나오는 점수차로 그 교환이 없었다면 정말 더 팽팽하고 더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두 선수 다 손을 얼굴에 잘 갖다 대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말을 노렸는데요. 현재 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마로 포를 취하는 수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더 공격을 해보기 위해 네. 상위 상이 올라왔군요. 변으로 진출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마가 초에 포를 취하는 게 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점수가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선뜻 이렇게 나서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격을 하기가. 그런 점도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가 김광림 차를 너무 선수 쉽게 두 희생당한 번째 점이 초읽기입니다.
지났습니다. 차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 게 하나, 이번 대국에서도 셋,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김강민 선수의 포가 이 위치에 가서 장군을 부르겠다는 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수인데 정원직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김강림 선수의 수를 보면요, 끝까지 공격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수비형 기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경기를 두다 보면 수비형 기풍인 선수도 공격적이 될 수 있다. 네, 지금이 바로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강민 선수가 현재 경기가 몰려 있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경기를 역전해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원식 선수는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은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장군을 불러봤고요. 이제는 마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응수를 할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수가 좋을까요? 마가 무난히 이 위치로 가서 차후에 차라리 귀마 위치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정원직 선수의 차가 김강민 네. 선수의 말을 노리면 마가 지금 갈 곳이 별로 그렇죠. 없거든요. 지금 뭐 여기 와서 장군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포가 걸릴 것 같지만 차가 마의 멱의 위치를 가로막고 수비를 한다면 또 한에서는 마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김광림 선수 두 번째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 둘, 초의 위치 셋, 안쪽으로 들어왔던 게 약간의 실수로 다섯, 보입니다. 마가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일곱, 것 같아요. 차 때문에. 여덟, 아홉, 아무래도 마의 공격력을 이제 배가시키려면 마의 단독 공격보다도 차나 포와 같은 이제 다른 큰 기물과 이제 네. 조합된 공격이 위력적인데 지금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진에 마만 진출하여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직 선수가 수비하는데 전혀 불리함이 없습니다. 정원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상기된 표정인데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차를 그렇게 희생을 시켜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상이 면상의 위치를 와서 네. 수비를 하는 것이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중앙에 있는 졸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졸을 피했는데 이러면 사가 취해지죠. 근데 워낙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가 하나 취해진다고 해서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정원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가 이 위치, 중앙 위치로 간 후에 뒤포를 안 치거나 면상이 들어와서 네. 수비를 하면 네. 전혀 뭐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네.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면상을 했고요. 포가 이동하면서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를 이제 공성의 중앙으로 이동해서 장군을 받았는데요. 제가 김강민 선수의 대국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네. 지금 차분히 두는 걸 보니까 크게 실수를 하지 않고 둔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일기가 매우 강한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큽니다.
그랜TV에 처음 출연한다는 김광림 선수 신예 선수예요.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직 하나, 선수 상승세를 타고 둘, 있는 선수와 함께 이렇게 대국을 펼칠 넷, 수 있다는 것도 큰 다섯,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아무래도 그런 점 때문에 김강림 선수가 여덟, 경기 초반에 경기 한 아홉, 초중반쯤에 이제 차를 잃는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네. 장기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들의 표정이죠. 지금 형세를 보면요. 정원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해도 공격을 해도 들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김광림 선수는 공격보다는 이제는 좀 수비 쪽에 있고 경우의 수가 아무래도 정원직 선수보다는 적다고 봐야겠죠. 지금 아직은 그래도 다행인 점이 네, 지난번 대구에서 이제 모든 선수가 빅승과 빅패, 즉 완승과 왕패가 없는 경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김강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도 만약에 지더라도 점수패 정도로 마무리를 한다면 네. 이번 이후 리그전에는 충분히 본선 2차전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비가 먼저겠죠. 네. 김광림 선수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경기가 어떻게 보면 기울었다고도 볼 수 있는 다섯. 상황인데 네.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장기를 두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정원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차를 취해서 유리하게 경기는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김강민 선수의 공격이 매우 매섭기 때문에 이제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가 좌진으로 넘어갔죠. 네, 저거는 어떤 수의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포가 이렇게 와서 장군을 부르면 네, 한에서는 응수가 살을 올리는 응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차가 이 위치에 가서 장군을 부르면 다시 한에서는 살을 살을. 내려야 되고요. 네, 이때 차가 왼쪽에 있는 말을 걸면서 장군을 포장군을 부른다면 말을 취할 수 있는 수가 됩니다. 이제 그런 수 때문에 네. 이제 포가 넘어가서 장군을 부리겠다 해서 저 위치를 간 건데요. 네. 김강민 선수 네. 대응을 해줘야겠죠. 다리를 끊어주네요. 하지만 이제 차가 좀 더 진출해서 말을 다시 노리는 위치로 간다면 그럼 김강민 선수의 말은 이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장군을 부를 수 있는 위치가 오게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정원직 선수가 포로 말을 취했네요.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혹시라도 이제 김강림 선수가 공격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포로 말을 취하고 그 다음에 차가 이 위치에 가는 이제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이제 마는 이제 희생당할 것 같고요. 결국 희생을 당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가 넘어가는 수 정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마 대신 병이 희생될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33.5점 대 35점으로 둘, 점수차는 셋, 넷, 1.5점 차. 다섯, 그래도 많이 여섯. 좁혀들었는데요. 일곱, 여덟, 수에서 열. 정원직 선수가 두 기물의 번째 이득을 초읽기 지났습니다. 볼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림 선수 두 번의 초읽기를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초읽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김강림 선수도 빨리 두고 싶긴 하겠지만 지금은 빨리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대한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수비를 잘 해서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김광림 선수 그래도 계속해서 점수를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상황에 비해서 지금 현재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한 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런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원직 선수는 그래도 역시 강한 상대네요. 자, 김강민 선수 포가 넘었더니 이제 또 차가 병을 취했고요. 포가 다시 제자리로 넘어오면서 수비를 한 듯한데 지금은 상이 움직여서 네. 괴롭습니다. 지금 한해 병을 또 노렸는데요. 한해 병이 취하자니 또 초의 차에 걸려 있어서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마가 후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민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하나, 그래도 공격을 노리기 위해서 포가 포가 중포의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정원직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여기 있는 병을 취하면 먼저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후장군을 친다 그래도 이제 살을 올려서 혹은 살을 옆으로 이동해서 응수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장군만 네. 잘 맞게 되면 이제 또 포가 걸려 있는데 포가 도망가자니 또 마가 걸리는 상황이 돼서 이번 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반까지 잘 따라왔는데 네. 결국 초반에 차를 잃게 된 게 그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의 포인트가 차를 잃어버린 그 기점부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차를 잃으면서 경기가 힘들어졌고요. 자, 지금 마가 포를 노렸는데요. 포가 이동하게 되면 현재 마가 장군을 부르는 수 정도 그렇죠. 둘 수가 있죠. 장군을 부르고 포가 다시 이제 면포 위치로 넘어가 수비를 하는 수 정도를 한해선 둘 수가 있는데 면포를 먼저 가버리는 수순으로 하면은 이제 산길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장군이 무조건 선수입니다. 그렇죠. 김광림 선수의 마가 홀로 쓸쓸히 공격을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는 혼자서는 네, 조금 큰 힘들.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초의 차가 한해 마를 노리게 된다면 마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차가 이렇게 마를 노리게 되면 마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는 이 위치 아니면 이 위치 아니면 살을 취하는 수가 있는데요. 네. 살을 취하게 되면 견마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요. 정원직 네. 선수 만약 이 위치로 첫 번째 이동을 하게 초읽기입니다. 되면 차가 이 위치를 누르게 돼서 그 다음 수에 마가 잡혀버리게 네. 되고 만약 마가 이 위치로 가게 되면 네. 또 산길이기 때문에 결국 마가 희생이 되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마가 희생이 된다면 살을 취하고 희생이 되는 게 오히려 그렇죠. 더 차를 낫겠죠. 취하고 희생을 하는 수가 네. 그나마 지금은 제일 나은 수인데 그 자체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강인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가 마가 갈 곳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역시 살을 취하면서 마가 또 다시 역시 정원직 한해 말을 선수가 취했습니다. 지금 네. 완승을 거두고 싶기 때문에
기물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이게 아마 리그전이 아니라 토너먼트 방식이었으면 정원직 선수도 물론 유리한 상황에서도 천천히 한 수 한 수 시간을 벌면서 두었을 텐데 네. 이게 또 리그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경기 진행을 하는 모습이 색다롭습니다. 그렇네요. 정원직 선수 점수 승이 아닌 완승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수의 읽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초의 입장에서는 이제 차로 공격을 노려도 되고요. 이제 궁이 중앙으로 들어간 후에 말을 진출시켜 공격하는 행마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당장 차장군도 귀찮기 때문에 장군을 치면 중앙으로 들어가서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김광림 선수가 21.5, 정원직 선수가 32점입니다. 점수차가 꽤 많이 벌어졌는데요. 한때 점수차가 1.5점 차로 줄였던 점수차가 결국에는 네. 이렇게 되네요. 정원직 선수의 궁이 중앙으로 들어온 후에 말을 움직여 공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어차피 이번 경기는 정원직 선수가 유리하다,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안 하고 또 조를 진출시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도 괜찮지만 상위 이 위치로 가서 만약에 포를 노렸다면 이 포는 갈 곳이 이 말을 취하고 희생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늘 대국을 보면요. 그래프로 나타나자면 약간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둘이서 팽팽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다가 다시 차이가 좁혀졌다가 또다시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니까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보는 저희도 즐거운데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네, 약간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수를 들지? 조를 이제 진격해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또 사가 중앙으로 갔는데 지금도 상이 좌변으로 가는 수도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가나요? 네, 좌변으로 갔네요. 그쪽으로 가는 수도 좋아 보였는데요. 만약에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면 상황에 따라서 외통수를 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종료되었습니다. 남은 기물로 승패를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물을 가려주십시오. 대국 시간이 종료가 됩니다. 초에 정원직 선수가 113수 만에 7.5점 차로 점수 승하였습니다. 표정에서도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특히 김광림 선수도 승점 2점을 얻었죠. 그럼 현재까지 C조 승점 상황도 함께 확인하시죠. 정원직 선수가 승점 8점으로 1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송은미, 김광림 선수가 4점이고요. 강국민 선수가 2점입니다. 다음 경기가 더욱 기대되는 조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정원직 선수가 오늘 대국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완승이 아닌 점수승을 하면서 승점 4점을 획득했습니다. C조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요. 선수들 모두 본선 2차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승점 10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혼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임광수 위원님의 해설 총평 들어보시죠. 이번 대국은 기마 대 기마의 대국이었는데요. 경기 중반까지 팽팽하게 흘러갔던 경기가 단 한 수의 수읽기 실수로 인해서 급격히 무너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경기처럼 김광림 선수가 이번에도 차를 잃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해설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죠. 차대 후에 마가 들어와서 한의 차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초에 마가 한의 차를 노렸기 때문에 한의 차는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하여 마를 노림과 동시에 변에 있는 마가 진출하여서 이 위치로 진출해서 차후 공격을 노리는 이런 위치로 이동을 해왔는데요. 이 수는 바로 초정원직 선수의 수일기를 너무 쉽게 본 모양이죠. 바로 이 수에 의해서 차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차가 말을 취하고 희생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차라리 이렇게 차가 이 위치로 후퇴를 해서 뒤로 후퇴를 해서 마와 포의 교환을 이뤘어야지 좀 더 팽팽한 경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 올바른 응수, 지금과 다른 올바른 응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응수는 차가 바로 한 2칸 정도 후퇴하는 응수가 올바른 응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에서는 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병을 취하게 되고요. 이때 한에서는 당하지 말고 중앙에 있는 병을 열어서 산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초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안궁을 위해서 사가 중앙으로, 궁성 중앙으로 이동을 하는 수 정도를 둘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한에서는 준비된 수로 차대를 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차대를 청할 때 초에서는 응수로 장군을 부르는 수가 있는데요. 장군을 부르는 수를 두었다면 그냥 한에서는 궁이 한 칸 빠져서 장군을 가볍게 받아주고 차후 포가 궁성과 초의 궁성과 마주보는 라인으로 가서 중포나 상황에 따라서 뒷포 자리로 가서 공격을 했다면 보다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초에서 차대를 청해서 받아줬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대를 청했다면 차를 당연히 서로 취했을 거고요. 그럼 차후에 역시 이렇게 궁성 수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포가 이 위치로 가서 장군을 부르고 초에선 수비를 하고 나서 공격을 하는 부분이 매우 날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점수는 모든 기물이 같기 때문에 한에서 후수덤 1.5점을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물 형태는 한이 더 활발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점수승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대국이었는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김강림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펼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직 김광림 선수의 대국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까지 C조에서는 완승이 나온 경기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전의 C조에서 하루빨리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송은미, 강공면 선수의 대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삼인배 K장기 챔피언십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